DNA 특강 강봉균의 똑똑똑 한국지리의 강봉균 선생님입니다. 일차 에너지 소비량 발전량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이 바로 1차 에너지입니다. 선생님은 소녀시대나 그 외 여러 걸그룹은 참으로 많은 가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매번 누가 누구인지 헷갈리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1차 에너지원에 해당하는 자원이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 등으로 참으로 많아 헷갈리겠죠. 그런데 최근에 더 헷갈리게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차 에너지 소비량 비중까지는 부지런히 암기해 두었는데 1차 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나오네요. 에너지면 에너지이지 1차 에너지가 뭔지도 이해하기 힘든데 소비량과 발전량의 차이를 모르겠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며 의미를 모른 채 그저 순위를 암기하기에 바쁩니다. 다들 알고 있는 사실 하나,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암기한 내용들은 머릿속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의미를 알고 파악한 내용은 머릿속에 두고두고 오래 남아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이해를 하는 게 더 힘이 든다는 이유로 의미를 파악하지 않고 암기에 열을 올립니다. 그런데 수능이라는 시험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1차 에너지 자원의 소비량 비중과 발전량 비중이라고 제목을 주고 그래프를 준 경우에는 각각의 자원이 어떤 자원인지를 맞추기가 쉬운데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자료로 출제할 경우가 있죠. 매번 익숙하게 보던 자료가 아닌 다른 자료로 출제할 경우에는 단순 암기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럼 1차 에너지가 뭔지, 소비량 비중과 발전량 비중은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하는 방법, 즉 1차 에너지 자원을 쉽게 공부하는 방법을 살펴볼까요? 산업은 크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있습니다. 1차 산업에 해당하는 것이 농림어업으로 자연 상태에서 얻은 생산물이나 이러한 것들을 말하죠. 2차 산업은 공업 또는 제조업이라고 하죠. 농부가 쌀을 생산했다면 1차 산업, 바로 농업에 해당합니다. 농부가 생산한 쌀을 가지고 쌀과자나 쌀 음료를 만들었다면 이는 2차 산업, 공업에 해당합니다. 1차 에너지의 의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가공하지 않은 석유를 원유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석유를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특히 서남아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해온 원유가 1차 에너지입니다. 농부가 생산한 쌀처럼 아직 가공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 원유는 우리가 바로 쓸 수 없습니다. 끓는 점을 이용해 가솔린, 등유, 경유 등으로 다시 분리를 해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석유를 정제하는 공업이 바로 정유공업입니다. 원유를 정제한 다음 이러한 석유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자동차, 버스, 기차, 선박, 항공 등 교통수단을 움직이는 에너지로 사용이 되죠. 그리고 석유를 이용해 다양한 화학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이처럼 1차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이 바로 소비량이며 소비량 비중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각 에너지 자원이 차지하는 소비량의 비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발전량은 뭘까요? 1차 에너지가 교통수단을 움직이는 용도, 즉 수송용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철강 제품을 만들어내는 제철공업에 사용되는 석탄이나 석유화학공업에 사용되는 석유처럼 공업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그리고 천연가스는 각 가정에 공급되어 도시가스로 사용이 되죠. 이러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1차 에너지인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용도가 바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전력을 이용해 우리는 TV도 보고 핸드폰 충전도 하고 각 가전제품도 사용을 하죠. 그래서 결국 1차 에너지 소비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데 그중에서 전력 생산에 소비되는 것만 살펴보는 것이 바로 발전량 비중인 것이죠. 석유, 석탄, 천연가스는 화력 발전의 연료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력은 1차 에너지가 아니라 이를 활용해서 전력을 생산했으므로 2차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이제 에너지원별 소비량 비중이 아니라 1차 에너지원별 소비량 비중이라고 하는지 알았나요? 바로 이러한 1차 에너지가 가공되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력으로 소비되는 양, 즉 발전에 사용되는 양은 1차 에너지원 소비량 비중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1차 에너지 소비량 비중과 발전량 비중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파악해야 순위 역시 그 의미를 파악하고 쉽게 이해하여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1차 에너지 소비량 비중이 높은 순서로 나열하면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입니다. 석유는 교통수단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1차 에너지는 교통수단의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천연가스가 일부 쓰이긴 하지만 말이죠. 그리고 석유는 정유공업과 석유화학공업에 쓰이기 때문에 1차 에너지원 중 소비량이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 1차 에너지원 중 석탄의 소비량이 많은 이유는 바로 이 석탄이 발전에 사용되는 양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발전량 비중을 보면 화력, 원자력, 수력 순입니다. 화력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으로 화력의 대부분은 석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석탄은 1차 에너지원 중 소비량 비중이 두 번째로 높죠. 우리나라는 화력의 발전 비중이 높고 이 화력의 대부분이 석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석탄은 1차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소비량 비중이 뭔지, 발전량 비중이 뭔지 의미를 파악하지 않은 채 그리고 각각의 1차 에너지원의 용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1차 에너지원별 소비량 비중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 순으로 많다. 1차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은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석유, 수력 순으로 많다라고 암기를 해버리면 오래 기억할 수 없고 또 다른 내용에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석탄은 제철공업에 이용되기 때문에 대규모 제철소가 위치한 경북 포항, 전남 광양, 충남 당진에서 소비량이 많죠. 이처럼 각각의 1차 에너지원이 어떤 용도로 주로 쓰이는지를 이해하고 소비량 비중과 발전량 비중을 이해하게 되면 어떤 그래프로 출제가 이루어지더라도 다른 단원의 내용과 결합한 참신한 유형으로 출제하더라도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래프에 제시된 1차 에너지원이 어떤 에너지원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의미 없이 암기한 내용은 머릿속에 오래 머무를 수 없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내 스스로가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했을 때 머릿속에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쉽게 얻은 것들은 쉽게 사라진다는 사실.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자료나 내용에 적용하려면 그 내용을 내가 충분히 흡수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